밤은 깊었다. 바람은 기와장 사이를 누벼 등불을 흩뜨렸고 숯불처럼 달아오른 궁궐의 심장은 서서히 무거워졌다. 그 고요를 찢는 한 줄기 목소리, 이 압력솥. 조선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연지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표적은 대령 숙수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고 그 말에 전각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신당과 수락한 숙수들이 맞붙을 경합, 조선의 명운을 가르는 칼날 같은 시험.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왕 이어가 낮게 묻자 연지영은 숨을 골랐다. 전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들은 수십 년을 달려온 장인들이고 저는 낯선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길 길은 있습니다. 도구가 정답입니다. 잠깐의 침묵. 왕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되더니 결연해졌다. 그대가 이긴다면 약속하지. 그토록 그리워하는 세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말은 짧았으나 무게는 천근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다. 돌아간다는 두 글자, 달콤했으나 지독히 무거운 짐. 알겠습니다. 전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 밤 수락안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연지영은 붓을 들어 종이의 둥근 솥의 단면에, 그리고 증기를 잠그고 푸는 작은 밸브, 뚜껑을 비틀어 잠그는 걸쇠, 압력침의 눈금을 세밀히 적어 내려갔다. 종이가 마르기도 전에 그녀는 그 도면을 왕 앞에 내밀었다. 압력솥입니다. 증기를 가두고 온도를 일정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평범한 재료도 사신단 숙수들이 상상 못할 깊이를 얻습니다. 뼈의 콜라겐이 녹아 육수가 젤리처럼 응집되고 근섬유의 결이 무너져 혀가 먼저 항복합니다. 짧게 하지만 더 깊게. 왕이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 피식 웃었다. 좋다. 그렇다면 이 솥을 만들 장인을 찾아야겠군. 전하, 한 사람을 압니다. 이름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찾아가면 알게 되실 겁니다. 경합까지 닷새. 하지만 솥을 만들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사흘뿐. 왕이 친히 행차한다는 건 큰 결기였고 궁을 비운다는 건 거대한 위험이었다. 신수역이 검을 가만히 매만지며 속삭였다. 전하, 길이 험합니다. 험하면 해치고 막히면 열면 된다. 왕은 그저 앞으로 걸었다. 창선은 길 앞에 먼지를 털어내듯 내관들을 정돈했고 윤춘식은 간략한 식량과 약상자를 챙겼다. 그 움직임을 먼 정각에서 내려다보는 한시선 강목주의 부채가 천천히 닫혔다. 좋아. 왕이 궁을 비웠구나. 이번이 기회다. 제산대군이 어두운 미소를 흘렸다. 솥도 여인도 왕의 결심도 모두 이 산길에서 없어져라. 그리하면 권력의 향방은 우리로 기운다. 은빛 칼날들이 어둠 속에 고개를 들었다. 산길은 숨을 삼키는 듯 가팔랐다. 이슬에 젖은 솔잎향, 흙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연지영은 도면을 품에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압력솥만 완성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길을 함께하던 신하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다. 전하, 저 도안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뜻도 보도 못한 물건인데. 왕은 말없이 그녀를 보고 짧게 대답했다. 나는 그녀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돌멩이처럼 심장에 떨어졌다. 두려움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발걸음을 전진하게 했다. 골짜기 끝 허름한 대장간. 굴뚝에서 연기가 솟고 망치질 소리가 메아리 쳤다. 불꽃이 어린 주조대 가운데 허리가 굽은 사내가 쇠덩이를 두들기고 있었다. 누구시오, 누가 내 망치를 막나? 까칠한 목소리. 연지영이 한 발 나서 도면을 내밀었다. 이걸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사내의 눈썹이 꿈틀. 이런 괴상한 물건을 본 적이 없소. 허황된 소리 말고 썩 돌아가시오. 연지영은 침을 삼키고 더 낮게, 더 진정으로 말했다. 조선의 앞날이 달렸습니다. 제겐 시간이 없습니다. 사내는 냉소했다. 내겐 목숨이 달렸소. 내일까지 궁에 들어갈 납품이 늦으면 난 여기서도 죽고 궁에서도 죽소. 칼집에서 쇳빛 소리. 왕이 허리에 칼을 뽑아 사내의 목덜미에 가져갔다. 내 놈의 목이 두세 개더냐? 썩 듣거라. 사내의 얼굴이 하얘졌다. 제발 살려주옵소서. 나의왕의 눈이 스쳤다. 사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곧 무릎을 꿇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상 전하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용서 없기를 압니다.
왕은 칼을 거두고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시간이 없다. 내일 정오까지 완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선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연지영이 도면을 펼치고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두꺼운 뚜껑, 증기를 빼낼 숨구멍, 압력침. 뚜껑의 걸쇠는 이중으로, 바깥 몸통엔 링을 덧대 터짐을 막아야 합니다. 바닥은 둥글게 열이 모이게. 틈새엔 삼줄과 흙기름을 섞어 밀폐를 보강하고요. 사내의 눈이 바뀌었다. 원리는 이해가 돼요. 다만 쇠가 두껍다. 시간 왕이 단호히 잘랐다. 없다. 그럼 불을 더 세게, 망치는 더 무겁게, 팔은 더 빨리. 사내가 외쳤다. 시작하오. 대장간은 곧 지옥과 같았다. 불꽃은 춤추고 망치질은 북소리처럼 산을 울렸다. 연지영은 설계도를 들고 세밀한 지시를 이어갔다. 여기 보강링 더. 압력침은 황동으로 열팽창을 고려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세요. 밸브는 스프링 대신 무게추로 재현 가능한 것으로. 사내가 혀를 찼다. 요리사가 왜 이렇게 금속을 잘 아오? 제가 살아온 세상에선 맛을 내기 위해 도구부터 바꿨습니다. 그는 웃었다. 장영실의 후손이라 불리는 내가 오늘 요리사에게 배운다니. 왕은 말없이 하지만 길게 그 불꽃을 지켜보았다. 솥 하나에 조선의 명운을 걸다니 미친 일 같으나 미친 결단이 세상을 민다. 그 시각 궁의 연회장 한켠. 강목주는 촛불을 바라보며 슬며시 손짓했다. 어둠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없애라. 솥도 여인도 왕의 결심도. 제산대군이 팔짱을 끼고 덧붙였다. 왕의 혀가 흔들리면 조선의 칼도 흔들린다. 혀를 베어라. 예. 자객들이 흩어졌다. 달빛이 칼날 위에서 잠깐 숨쉬고 다시 어둠으로 꺼졌다. 밤은 더 깊어졌다. 바람은 차고 대장간의 불은 더 뜨거웠다. 사내의 손에 물집이 잡혔고 연지영의 이마에 땀이 구슬처럼 맺혔다. 뚜껑 맞물림 확인. 걸쇠 2겹. 숨구멍 각도 30도. 압력침 눈금 새기기. 밑바닥 둥근 곡률. 하나둘 소태 형상이 현실이 되었다. 신막 같은 정적. 그때 외벽을 긁는 아주 미세한 소리. 신수역의 목이 번개처럼 돌아갔다. 정지. 쐐기처럼 박히는 침묵. 다음 박자 피우. 화살이 기둥에 박히며 목팍을 스쳤다. 습격이다. 검은 두건들, 소리 없이 스며드는 발소리,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왕의 검이 첫 번째 칼날을 받아쳤다. 짧고 깊은 소리챙. 감히 이곳까지 기어들다니. 두 번째, 세 번째 칼이 번개처럼 덮쳤고 신하들이 서로의 등을 맞댔다. 불꽃과 칼빛이 교차했다. 사내가 비명을 삼켰다. 솥. 연지영이 달려가 뚜껑을 부여잡았다. 아직 완성 직전 가장 취약한 순간. 건드리지 마. 자객 하나가 칼끝을 솥에 갖다 댔다. 이 조그만 쇳덩이 하나 때문에 모두 죽겠다니 우습군. 그 쇳덩이가 나라를 살릴 거다. 왕이 칼을 비스듬히 세워 그의 손목을 쳐냈다. 순간 다른 자객의 검이 연지영의 목선을 향해 미끄러졌다. 지영. 왕이 몸을 던져 칼날을 가로막았다. 불꽃이 튀고 쇳소리가 귀를 찢었다. 싸움은 길고 가팔랐다. 자객들은 숫자와 질을 모두 갖췄고 신하들은 죽을 힘을 다해 맞섰다. 연지영은 솥을 감싸며 무릎으로 바닥을 끌었다. 이 손만은 지켜야 해. 자객 두목이 검은 망토를 펄럭이며 걸어들어왔다. 가면의 공허한 구멍 사이로 냉기가 흘렀다. 솥을 내놓아라. 그러면 목숨은 남겨주지. 왕이 비웃었다. 목숨을 빌미로 명을 내리다니. 과인은 그런 흥정은 하지 않는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불꽃이 별처럼 터졌다. 너는 누구의 칼이냐? 소문. 소문은 입에서 나오고 진실은 혀에 남는다. 왕이 밀어붙였고 자객 두목은 뒤로 2걸음 밀렸다. 그 순간 대장간 구석에서 굉음 같은 마지막 망치질. 사내가 회항과 자부를 섞어 외쳤다. 완성됐소. 압력솥 완성. 숨이 멈추었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연지영의 눈가에 뜨거운 물이 맺혔다. 그녀가 솥의 등줄기를 쓰다듬었다. 묵직한 온기, 금속의 심장. 됐다. 왕이 자객 두목의 가면을 부숴 흉측한 얼굴을 드러냈다.
뒤를 맡긴 주인을 말하라. 주인은 너의 혀를 두려워한다. 과인의 혀는 칼보다 둔하지만 더 오래 남는다. 왕의 칼끝이 번쩍였다. 자객들은 백연처럼 흩어졌고 남은 자들이 몸을 던져 퇴로를 열었다. 대장간의 짧은 평온이 찾아왔다. 그러나 평온은 달빛만큼 짧았다. 숲 저편에서 북과 나팔소리 군사들의 발자국이 어둠을 찢고 다가왔다. 철갑의 파도, 선두에 선 그림자 제산대군. 왕이여. 제산대군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시작해 조롱으로 끝났다. 작은 솥 하나 지키려 목숨을 그리 바쁘게 쓰느냐. 왕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솥이 아니라 그대들이 모르는 맛을 지키는 것이다. 제산대군이 피식거렸다. 칼이 판결하는 세상에 혀를 들이대느냐. 칼은 한 사람을 베지만 혀는 천명의 마음을 움직인다. 제산대군이 손을 휘저었다. 쓸데없는 미사여구. 안 된다. 저 솥을 가져와라. 군사들이 도열했고 창끝이 달빛을 물었다. 신수역이 한 발 내디뎠다. 전하 후퇴를. 후퇴가 곧 전진이 될 때가 있다. 왕은 짧게 손짓했다. 사내 솥을 자루에 씌워라. 끈은 두 겹 걸쇠는 안쪽으로. 사내가 손이 부러질 듯 움직였다. 연지영은 어깨에 붕대를 대충 감고 솥의 귀를 움켜쥐었다. 전하, 짐이 무겁습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사람은 곧게 선다. 첫 번째 충돌 쇳소리, 비명 먼지. 좁은 골목을 선택한 왕의 판단이 빛났다. 숫자 많은 적을 줄 세워 통로를 막게 만든다. 앞은 신수역과 내관들의 창, 중간은 왕, 뒤는 연지영과 사내, 최우미엔 두 명의 신하가 몸을 던져 추격을 끊는다. 왼쪽 홈. 왕의 한마디에 모두가 몸을 기울였다. 산자락의 낮은 홈이 발을 받쳤다. 창끝이 스쳐 지나가며 바위에 흠집을 남겼다. 제산대군이 어금니를 물었다. 쫓아라. 달빛은 줄고 안개가 올라왔다. 숨이 뜨거워 목을 감쌌다. 연지영의 어깨는 쑤셨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솥의 무게가 그녀를 앞으로 밀었다. 이걸 들고 살아가는 게 나의 길. 갑자기 앞에서 바위가 무너져 내렸다. 산돼지가 건드려 흔들린 바위덩이가 통로를 막았다. 우회. 왕의 음성. 하지만 뒤에서 창끝이 가까워졌다. 딱 찰나의 선택. 전하, 제게 30수만 주세요. 연지영이 손을 뻗었다. 여기. 즉석증기. 사내가 깜짝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물과 불만 있으면 됩니다. 사내가 재빨리 화덕을 당기고 물가죽을 뜯어부었다. 연지영이 솥의 뚜껑을 반만 닫아 압력을 올리고 숨구멍의 각도를 틀었다. 지금 조심. 파 능축한 증기가 흰 막처럼 뿜어져 나와 통로를 덮었다. 앞을 가리는 안개, 뜨거운 열기. 군사들의 발이 멈칫했다. 시야가. 지금입니다. 왕이 연지영과 사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반대측 비탈길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가자 어둠 속 도랑이 발을 받았다. 뒤에서 제산대군의 고함. 저자들을 놓치지 마라. 숲은 깊었고 발은 무거웠다. 그러나 새벽빛이 서서히 밀려왔다. 전하, 저기 절집. 윤춘식이 손가락으로 묵은 암자 하나를 가리켰다. 은신. 왕이 짧게 명했다. 암자의 노승이 문을 열었다. 밤손님이 많구나. 왕이 허리를 굽혔다. 법당 뒤에 숨을 자리가 있겠는가. 노승의 눈빛이 잠깐 왕의 눈빛과 닿았다. 욕심이 많은 자들이여, 이 밤에는 숨고 내일에는 내어놓아라. 짧은 불경 소리와 함께 그들을 뒷채마루 밑으로 들였다. 솥은 볏짚과 미국 자루로 가장되어 눕혀졌다. 잠깐의 숨, 그러나 마음은 쉬지 못했다. 왕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숨을 낮게 골랐다. 지영. 네. 무섭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못 해내는 겁니다. 왕이 미소인지 고통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대는 두려움을 먹는 법을 아는가 보구나. 두려움은 불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사라집니다. 뜨거움이 바짝 다가오면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런 법을 어디서 배웠느냐? 배고픔에게요. 짧은 대답, 긴 여운. 암자박 자객들의 발자국이 돌길 위로 스쳤다. 여기다. 창끝이 처마 끝을 치고 낡은 기와가 부서져 내렸다.
신수역이 검을 뽑으려는 순간 노승이 법당 문을 열고 나섰다. 여기서 칼을 휘두르면 너희의 혼이 먼저 다친다. 자객이 코웃음. 늙은이 물러서라. 노승이 목탁을 한번 두드렸다. 묵직한 울림이 사너리로 퍼졌다. 홀짝홀짝 숨어있던 마을개들이 일제히 지저대자 멀리서 경계군의 답가 소리. 왕이 속삭였다. 지금. 모두가 숨을 들이쉬고 반대편 담벼락을 타 넘어 한숨에 내달렸다. 뒤에서 자객이 악을 썼다. 쫓아라. 계곡을 건너고 나뭇가지들을 헤쳤다. 해가 솟자 숲의 결이 보였고 하늘은 은은한 파랑을 깔았다. 길이 드디어 넓어지며 평지가 이어졌다. 보인다 궁의 깃발. 창선이 울먹이며 외쳤다. 조금만 더. 윤춘식이 뒤를 돌아보자 쫓던 자객들의 댕댕한 실루엣이 점점 멀어졌다. 제산대군의 군사들은 국경을 넘지 못했다. 성문 위에 나팔이 울리고 대문이 열렸다. 왕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들어간다. 궁궐안은 전쟁터 같았다. 경합을 알리는 북이 울리고 사신단은 이미 자리에 앉았으며 조정의 눈빛이 한 곳을 향했다. 솥은? 여기. 연지영이 그릇에 스민 피를 옷소매로 닦아내고 솥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불 낮게. 물 손바닥만큼. 엄봉식과 맹만수가 양쪽에서 붙었다. 이게 그 솥이요? 오늘 이게 우리를 살릴 겁니다. 불길이 낮고 길게 타올랐다. 뚜껑이 툭 하고 앉자 압력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연지영은 귀로 솥에 숨을 들었다. 셋, 둘, 하나. 지금 숨구멍 각도 한치. 치익 얇은 증기가 노래하듯 흘렀다. 왕이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무엇을 올릴 생각이냐? 평범한 뼈와 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 불빛이 비쳤다. 사신단 대표가 팔짱을 풀고 상을 보았다. 조선은 준비가 되었는가? 인주대왕 대비가 고개를 기울였다. 먹어보고 말아라. 첫 그릇이 나갔다. 압력으로 깨진 근섬유, 젤리처럼 농축된 육수, 장의 산미를 한 끝 띄워 기름을 감싼 소스. 젓가락이 고기를 집어 입으로 갔다. 몇 번의 씹음 그리고 고요. 사신단 대표의 눈이 넓게 열렸다. 이건 우리가 아는 삶음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달아 맛을 보며 말을 잃었다. 짧은데 깊다 부드럽지만 천박하지 않다. 어찌 이렇게? 연지영의 목소리가 낮고 선명했다. 도구로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은 맛의 언어입니다. 왕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과인은 지금 이 혀로 정치가 가능하다는 걸 믿기 시작한다. 그 순간 강목주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은 미소로 손을 들었다. 전하, 조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도구는 늘 새로운 참사를 부릅니다. 참사는 독을 붓는 손에서 나오지 솥에서 나오지 않는다. 증거가 있으시옵니까? 채찍을 쥔 손은 자국을 숨길지언정 향기는 숨기지 못한다. 석일금이 앞으로 나섰다. 어젯밤 산길, 비단풀 오일의 향. 자객들의 옷에서 흘렀습니다. 감찰의 창고에서만 구할 수 있는 향. 추월이 허둥지둥 시선을 피했다. 강목주가 부채를 반쯤 닫았다. 소문은 칼보다 빠릅니다, 전하. 왕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오늘은 소문이 아니라 맛으로 판결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신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조선은 먹이는 것으로 다스린다. 두 번째 코스. 압력솥에서 막 나온 뼈육수로 밥을 지어 장과 허브로 향을 세웠다. 세 번째 코스. 압력으로 부드러워진 살을 얇게 찢어 숯불에 한 번 더 키스하게 만든 후 묵은 장을 얹어 입안에서 폭발을 일으켰다. 사신단의 표정은 점점 붉어졌다. 우리는 오늘 패했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조선의 솥은 기술이지만 또한 철학이다. 경합의 판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승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칼을 당긴다. 제산대군이 이미 국문 가까이까지 군사를 밀어넣고 있었다. 승리는 오늘 여기서만 유효하다. 내일은 칼이 판결한다. 그 소식이 바람처럼 흘렀다. 임송재가 조용히 왕의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전하, 오늘은 이겼습니다. 내일을 위해 동맹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맛을 믿는 자와. 왕은 연지영을 돌아보았다. 연지영. 전하. 과인은 그대를 입맛의 재상으로 삼는다.
장내가 술렁였다. 전하, 여인을 여부를 가르진 않는다. 오늘 그대의 소치 조선을 살렸다. 내일 그대의 혀가 조선을 다스릴 것이다. 인주대왕 대비가 말없이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먹이는 자가 다스린다. 그 말 오늘로 내 말이 되었다. 강목주의 부채가 완전히 닫혔다. 좋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저는 귀를 다스리겠습니다. 소문은 혀보다 빠르고 귀는 눈보다 어둡지요. 제산대군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어오려는 순간 신수역이 창을 바닥에 꽂았다. 여긴 수라간입니다. 칼은 상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제산대군이 혀를 찼다. 좋다. 오늘은 물러나지. 하지만 내일은 상 위에 올릴 게 칼일지도 모른다. 해가 기울고 연회는 끝났다. 수라간의 불이 하나둘 꺼지자 긴 밤의 땀이 바닥을 적셨다. 연지영은 솥곁에 앉아 눈을 감았다. 왕이 그 옆에 조용히 섰다. 무섭다 했지. 네. 오늘은 잘 먹었다. 짧은 칭찬 길게 남았다. 그녀는 웃었다. 전하,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맛은 한번 감동시키면 기대가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깊어야 합니다. 그 기대 과인이 얹어주마. 그러나 칼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 칼을 무디게 하는 건 역시 밥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인은 너로 정했다. 같은 말이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였다. 약속, 서약, 그리고 선택. 그 밤 달이 중천에 올랐을 때 한 줄기 그림자가 감찰 창고 앞에 섰다. 옥반지의 홈 사이, 가루의 미세한 잔향. 석일금이 코끝으로 길을 읽었다. 여기서 시작했네. 추월이 옆골목으로 숨어들려던 찰나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챘다. 어디로 가시나? 임송재였다. 미소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 오늘의 입을 닫아야 한다. 누가 누구의 입을, 누가 먼저 닫히느냐가 문제지요. 멀리서 북이 울렸다. 긴 밤의 두 번째 막이 열릴 신호. 아나운서 멘트처럼 웅장하게 다음 회차의 포문이 열린다. 조선의 경합 압력솥 하나로 뒤집힌 승부. 그대가 이긴다면 돌아가게 하겠다. 왕의 약속은 계약인가 덫인가. 솥을 내놓아라. 산중의 피와 불꽃, 자객과 군사, 소문과 혀의 전쟁. 그리고 과인은 너로 정했다. 같은 말 다른 무게. 맛으로 다스리는 정치, 칼로 빼앗으려는 야욕. 이제 조선의 상위에 올라갈 것은 밥인가 피인가. 시청자 여러분, 토론해 주십시오. 연지영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왕의 정치가 혀로 가능할까요? 강목주의 귀의 전쟁은 어떤 역풍을 부를까요? 제산대군의 칼은 어느 상에서 번뜩일까요? 그리고 압력솥의 다음 비밀, 시간을 훈제하는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회 폭군의 셰프 소문으로 흔들고 맛으로 꿰맨다. 기대하시라.